제14장 외로운 사람들의 카르마. 여기서는 결혼이 힘들고 평생 외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왜 그런가? 과연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도 약간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또는 아이가 안 생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슨 카르마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았는데요. 여기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첫 번째 사례인데 바로 자살을 했던 카르마입니다. 전생에 자기 현실을 비관해서 남편과 어린 자식들을 두고 죽은 여자의 경우에 다시 태어나서 여자로 살아가더라도 부모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결혼을 해도 여러 번 이혼하기도 하고 또는 결혼 자체가 안 된다든지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여기 한 3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뉴욕의 어떤 개인 비서 47세 여성인데 2번 결혼을 했었고 아이는 없었다. 의지할 데 없는 홀몸이었다. 전전생에 그녀는 노르웨이에서 2 자식의 어머니이자 한 남성의 아내였다. 남편이 어떤 이유로 불명예스러운 처지에 빠지자 2번째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그녀는 절망한 나머지 벼랑에서 바다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 결과적으로 남편과 2 아이에게 꼭 필요한 사랑을 빼앗아 버렸다. 가족의 인연에 대한 감사의 결여, 명예와 책임감의 부족이 지금의 상태를 자아낸 원인인 것이다. 2번째 사례는 유치원 보모를 하는 여성인데요. 부모가 어릴 때 죽어버렸고 매우 내향적인 성격이었고 단 한 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고 직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자살을 생각하는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의 전생에서 베두인족이 침략해 왔을 때 그녀는 자살을 선택했다. 침략자 베두인 족장의 인질로 잡혀가서 그 다음 지위의 남자에게 넘겨졌으며 그의 아이를 낳았다. 여자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어 그녀는 자살을 했다. 어미를 잃은 아이는 고아로 자라면서 난폭한 병사들의 놀이개가 되고 학대를 받았다. 잡혀가서 원하지 않는 남자의 아이를 낳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살을 한 것인데요. 리딩은 그녀가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지기 싫은 마음으로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생에서 이월된 또 하나는 지금도 때때로 자살을 하고 싶다는 충동이었다. 그러나 리딩을 통해 자신의 현재에 대한 인과관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행위를 보상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든 보상이 될 때까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자살로서 현실을 도피하려는 생각은 스스로 억제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 여성이 K씨에게 리딩을 받고 자기 전생의 그 원인을 알게 되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또 그 인과를 또 받겠구나. 언젠가는 계속 갚아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그 생각을 좀 억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롭고 힘든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여성에게 리딩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이 언젠가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고 그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스스로 다짐해야 한다는 충고를 받았다. 자기가 복을 지어놔야 좋은 일도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원하지 않게 너무 외롭게 살고 있다든지 원하지 않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언젠가 지어놓았던 카르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덮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짐을 하고 살아가면서 선행을 하고 남을 돕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과연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겠죠. 당신이 그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런 생활이 당신에게로 찾아든다. 준비가 되었을 때, 즉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잠재의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선한 행동을 해서 좀 마음이 밝아졌을 때 이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르마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 것인데요.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았다면 결과적으로 개구리를 죽인 카르마가 남는 것입니다. 일부러 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 세상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나 자신이 살기 힘드니까 나만 가버리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죠. 나와 관련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자기만 도피하듯이 가버렸다면 가족을 힘들게 만든 죄, 특히 어린 자식을 버리고 죽은 죄가 그만큼 커서 외롭게 살아가는 카르마가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우자가 사망해서 외롭게 살아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반대로 전생에 자신이 그 사람을 놔두고 세상을 떠났던 그런 카르마인 경우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의 카르마 두 번째의 경우는 전생에 강한 결심을 한 경우입니다. 여기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40대 여성이 자신의 머리 손질이나 옷차림이나 여성적으로 꾸미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전생은 아틀란티스의 귀부인이었는데 그때의 불행한 연애 경험이 그녀의 마음을 혼란하게 했고 두 번 다시 골칫거리를 가져다 주는 연애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 결심은 사랑을 주고 난 다음 수치를 당하기 싫다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에서 한 결심이었다. 전생에 강한 결심이 그대로 남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그 결심이 순수하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지 자신의 무의식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생에 와서는 외로워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을 잃음으로써 그녀는 사랑의 가치를 알았다. 자기의 외로움을 통해서 남에게 사랑을 주기를 거부한 죄가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본 것이다. 물론 현생의 이 여성은 자기가 전생에 그런 일을 겪었고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죠. 우리의 현재 인격은 모르지만 우리 내면의 영혼은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성소수자의 경우입니다. 성소수자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자인데 자기를 남자라고 생각한다든지 남자인데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한다든지 자기의 성별과 성적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성애자가 되거나 요즘에는 트랜스젠더가 되기도 하죠. 동성애자라고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동성애의 의심을 받는 여성이 케이시 리딩을 받으러 왔습니다. 용모도 몸매도 남성적이고 남자 옷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녔고 여성적인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전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십자군 시대의 전전생에서 영국에서 살았는데 남편은 십자군 전쟁에 나가버리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여성들이 많았는데요. 이 여성은 용기와 통솔력으로 자치단체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 생애에서 여자이지만 남자가 없는 그 힘든 상황에서 남성적이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무의식에 새겨져서 그 다음 생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번의 생애에서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자유주의자로서 해적질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모험적이고 약간 폭력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요. 남자의 삶 중에서도 극단적인 남성성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원래 성이 없고 중성인데요. 남성이나 여성의 몸에 깃들어서 남성성 혹은 여성성의 성질을 발달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지나친 남성성은 공격성, 지배욕, 냉정함, 자기중심적 행동, 잔인성, 유욕, 이기주의가 된다고 합니다.
남성적 특성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사악함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여성적 극성이 갖는 장점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 보완은 이성과의 결합, 결혼에 의하여 어느 정도 달성된다. 배우자들은 서로 상대방에 의해 어느 정도 달라지고 조절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남성성이 너무 강한 영혼은 교정을 위해서 여성으로 태어나게 되고, 여성성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남성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런 교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매우 불균형하게 발달시킨 남성적 성격을 지닌 채로 여성으로 환생한 것은 바로 심리적 교정을 시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녀의 여성적 특성의 결연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스스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안에 있는 자아는 그 관심을 교정을 통한 균형으로 돌렸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들은 동성의 관계를 자기 자신에게 허용함으로써 전생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은 저항이 적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신의 육체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려는 균형의 교훈을 배우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여성의 경우에 전생의 남성성을 발달시켜서 너무 강한 남성성 때문에 교정을 위해서 여자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은 남성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으로서는 여성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교훈을 얻고 영적인 균형을 배워나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하지만 자기 습성을 거스르고 배움을 얻으려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좀 더 의식적으로 살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습관대로 살아서 동성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숙제를 하라고 하는데 아이는 하기 싫으니까, 그냥 노는 게 좋으니까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겠다라는 것이 있고,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아, 이게 편해, 이런 게 있죠. 영적인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습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과연 더 바람직할까 생각해보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여기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동성애자가 잘못 살아가는 거냐? 그건 뭐 옳다 옳지 않다를 우리가 말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문제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습성을 고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죠.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을 바꾸기 힘들고, 화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 습성을 고치기 힘들고,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을 끊기가 힘들고, 습성을 버리기 힘든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남성성이 너무 강하다, 여성성이 너무 강하다, 이것을 좀 바꿔야겠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살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자기 습성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성소수자의 경우 모든 경우가 이런 것은 아니고 다양한 원인이 있고 후천적인 환경적인 영향도 많이 있으니까요. 사람들마다 의견도 워낙 다양하니까 각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카르마 3가지 원인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전생에 가족을 버리고 자살한 카르마로 인해서 현생에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생에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해서 현생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전생에 과도한 남성성이나 여성성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반대의 몸으로 태어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 3가지 경우 모두 카르마 때문에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들여다보면 내가 그것을 전생에 남에게 가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지 않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전생에 누군가를 외롭게 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니까요.
현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간다면 선업이 쌓이고 차차 이번 생이나 또는 다음 생에 외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